함양, 팔경, 응? 성림 A 코스, B 코스 그러네. 척합이, 함하루, 윤리 숯불, 전년의 숲, 상림, 여기는 경남 함양 천년의 숲 상림공원입니다. 숲에 대한 여행 전문가들은 이곳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곳이고, 매년 9월쯤에는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열리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죠. 여기에도 사랑나무라고 하는 열리목이 있네요. 두 가지 나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이곳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함양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공원을 거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숲도 숲이지만 이곳이 특별한 것은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숲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라시대 함양 군수였던 최치원 선생이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든 숲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시기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9월에 오시면 엑스포와 함께 끝없이 펼쳐진 꽃밭을 구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올 10월에는 여행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숲을 한번 거닐어 보았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양 열리숲골, 이곳은 유형문화재 제32호가 있는 이열리 숯불자대입니다. 함양읍 이열리 거연마을 서쪽 시내가에 옛 망가사지 부근에 있었던 숯불을 상림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사원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고종황제 46년에 최치원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양산삼축제 열리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한양산삼 항노화 엑스포.
삼산 주재관이라고 또 있네요. 여기는 인공폭포라고 합니다. 아마 엑스포 기간 같을 때 그때나 여름에는 오시면은 아마 폭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여행 중에 지나가던 길에 들렸으니까 와보지만, 물론 뭐 산삼 축제 이런 곳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러 찾아오기 쉽지 않죠, 이런 곳이. 요번에 제가 여행 다니는 곳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찾아보기는 좀 쉽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잘 꾸며놨네요, 여기도. 최치원 역사공원인데요. 제가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아주 이분이 너무도 훌륭한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옛 신라 때에는 귀족사회가 계급사회처럼 나눠져 있었죠. 뭐 사도품, 오도품 해가지고 진골까지. 그런데 최치원 선생 같은 경우에 육두품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라에 있어봐야 크게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나라로 유학을 보내게 됐답니다. 유학을 보내면서 10년 안에 본과에 급제하지 않으면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거라 하고 12살짜리를 보냈다고 하네요. 참나. 그 옛날 당나라가 보통 먼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의 몸을 싣고 멀어져가는 고국당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말을 하지 않아도 좀 짠한 느낌이 밀려오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시대에도 당나라에서 과거 급제를 하거나 그랬으면 신라나 이런 곳에서도 그것을 아마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당나라에 유학을 간 지 6년 만에 급제를 하였고 거기서 벼슬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중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875년 황소가 농민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황제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했다고 합니다. 당의 토벌군은 쉽사리 황소를 진압하지 못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최치원이 황소를 꾸짖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토왕격소문을 지어서 보냈는데요. 그 글을 읽은 황소는 마음이 흔들리고 사기가 떨어져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황소를 진압한 것을 군대가 아니고 최치원이라고 했고 그의 글솜씨와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당의 황제로부터 상을 받고 문장가로서도 크게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당에서 편히 지낼 수도 있지만 그는 신라로 돌아가 뜻을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라로 돌아와 흥강왕의 신임을 받고 벼슬도 했지만 결국에는 진골 세력, 호족 세력 등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가 지방 관리로 쫓겨났지만 무너져가는 신라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10가지의 개혁안을 담아 진성여왕에게 올렸다고 하네요. 부디 백성의 삶을 돌보시고 신라를 다시 세우소서, 이런 내용이었는데, 진성여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를 다시 육두품으로 오를 수 있게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안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귀족, 호족 세력 이런 애들이 가만 놔두지는 않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은 관직을 버리고 나중에는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서 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날 최치원 선생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름 모를 계곡의 최치원이 이곳에서 지내다가 갑과 신발만 남겨둔 채 우연히 신선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한 시대의 천재로서 무너져가는 신라를 살리려고 큰 뜻을 품었지만 골품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중국 양저우에는 최치원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100대 시인으로까지 꼽히는 최치원 선생님의 명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지요. 그림이네요, 그림입니다. 이쪽에서 들어와야 제대로 들어오네. 보니까 최치원 역사공원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상림숲 앞쪽에 있는 상림숲불갈비에서 음식을 먹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양에 와 보니까 강 쪽으로 해서 요즘 어디 가도 이렇게 강 옆으로 산책로를 멋있게 조성해 놨네요. 아주 멋지게 해놨네요, 여기도. 식당 앞 데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갑니다.